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솔직함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관계가 틀어졌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진심을 다해 말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솔직함이란 칼처럼 날카로워서 상대방의 마음을 깊게 베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솔직해서 거짓말을 못해.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하지만 정말 그 솔직함이 올바른 방향이었을까요? 혹시나 우리가 놓친 현명한 솔직함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누구를 만나든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심지어 적의 마음까지 얻는 아주 특별한 4가지 비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이 비법을 4가지 척이라 부릅니다. 잘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못 도와줘서 아쉬운 척, 그리고 돈 없는 척. 이 4가지 척이야말로 현명한 인간관계를 이끌어가는 작은 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이야기는 잘 모르는 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잘 모르는 척을 하시나요? 혹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나서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계신가요? 어느 작은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회사에는 이 과장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과장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신감으로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동료들은 이 과장과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 조언을 해주면 오히려 비꼬아. 라는 말들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 과장은 팀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게 흘러가던 그때 이 과장은 우연히 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을 해보세요. 그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순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그 순간부터 대화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과장은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는 더 이상 모든 질문에 먼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동료들은 점차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도 가끔은 모르는 게 있군요. 라는 농담 섞인 말과 함께 팀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 과장이 깨달은 것은 잘 모르는 척하는 것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동료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강요하진 않았나요? 가끔은 잘 모르는 척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이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인간관계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된 철학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겸손한 태도는 소크라테스가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모르는 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지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잘 모르는 척,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번에는 다른 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못 들은 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울적해지거나 심지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말이 의도적으로 나를 겨냥한 것이든 혹은 의도치 않게 나온 말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넘긴다면 그 말은 더 이상 여러분을 찌르는 화살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친구는 회사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팀 내에는 항상 비꼬는 말투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김대리가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친구가 열심히 한 보고서를 보고도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정도 수준으로는 어디 가서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딱히 뭐라고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말이 자꾸 떠올라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친구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김대리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못 들은 척하며 내 페이스를 유지하겠다. 김대리가 또다시 비꼬는 말을 할 때 친구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대리님, 제가 좀 부족하죠? 그래도 더 노력해 볼게요. 이 한마디에 김대리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대리는 친구를 더 이상 비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차 친구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못 들은 척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과민하게 반응하면 그들의 의도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하며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을 흘려보내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상처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못 들은 척을 할 줄 안다면 그것은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들은 척이야말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술을 감정적 디퓨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자신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때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노승이 제자를 데리고 시장을 지나가던 중 상인이 노승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러자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선물을 주려고 했던 사람의 것이겠죠. 노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다. 그 욕은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사람의 것이 될 뿐이다. 못 들은 척이란 바로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못 들은 척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못 도와줘 아쉬운 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 태도는 때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도움과 희생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 발생합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직장에서 굉장히 친절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작은 부탁부터 큰 프로젝트까지 항상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후배는 그런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제가 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후배의 업무량은 점점 늘어났고 결국 지치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후배의 도움에 익숙해진 동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는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어 동료의 부탁을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네가 왜 갑자기 이러냐? 며 섭섭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후배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도와줬는지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후배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은 돕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돕겠다. 그는 여전히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모든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제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정말 죄송해요라며 못 도와줘 아쉬운 척 거절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라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도움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상황에서 못 도와줘 아쉬운 척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성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하며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상대방을 돕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경계를 세울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무조건 응답하지 않고 스스로의 필요와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여러분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못 도와줘 아쉬운 척이 무책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도 위로와 이해를 전달하면서 여러분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한계를 존중하며 못 도와줘 아쉬운 척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돈 없는 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었을 때 의아하거나 심지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돈이 없는 척을 해야 하지? 정직하지 않은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단순히 돈을 숨기거나 인색하게 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 없는 척은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사업이 점차 성공하면서 꽤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종종 너는 왜 그렇게 돈이 없는 척하고 다니냐? 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업가가 처음 성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옷을 입으며 자신의 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오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도 돈 잘 버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라며 자꾸만 특혜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점점 지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기로요. 비록 속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그저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돈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진 적이 있었나요? 이럴 때 돈 없는 척은 단순히 검소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부는 지혜롭게 사용되면 유익하지만 그 자체로는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돈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돈 없는 척은 매우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를 여러분에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검소한 태도를 유지하고 돈의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간소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태도가 타인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 없는 척은 여러분이 가진 물질적 가치를 감추는 대신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돈이 아닌 진정성과 신뢰를 우선시하고 여러분 자신을 물질적 잣대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항상 자신의 부를 자랑하거나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표면적이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돈 없는 척하는 태도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태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소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을 사고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여러분의 부를 기준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이 가진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세요. 세 번째, 여러분의 재정적 상황을 꼭 말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드러내지 마세요. 이것은 비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돈 없는 척은 여러분의 삶을 더 단순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네 가지 척을 종합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와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잘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못 도와줘 아쉬운 척, 그리고 돈 없는 척이라는 네 가지 태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입니다. 동료가 자신의 실수나 업무에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잘 모르는 척하는 태도는 매우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만듭니다. 결국 이 태도는 상대방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 모임에서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가끔 모임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민감한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못 들은 척하는 태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모임의 분위기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을 곧바로 받아치지 않고 못 들은 척 웃어넘긴다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더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돕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못 도와줘 아쉬운 척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정말로 힘든 상황이라면 미안해.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라는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단순히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공감과 위로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없는 척하는 태도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사람의 진정성을 기준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소하고 겸손한 태도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네 가지 척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모르는 척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못 들은 척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태도와 연결되고 못 도와줘 아쉬운 척은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동시에 돈 없는 척을 통해 물질적인 면에서 자유를 느끼는 태도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네 가지 태도를 하나의 생활 철학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단순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는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네 가지 척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잘 모르는 척과 못 들은 척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이고, 못 도와줘 아쉬운 척은 자기 보호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의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돈 없는 척은 물질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척 중 어떤 태도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나요? 혹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잘 모르는 척을 해보세요. 혹은 논쟁이 생길 때 못 들은 척하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 네 가지 태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다음으로 이 태도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더 깊이 개입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척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잘 모르는 척의 힘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처럼 보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민감하고 아픈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직을 반복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럴 때 너 또 직장 옮긴다며? 라고 직설적으로 묻는 것은 상대방을 더욱 위축시키고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많이 바빠 보여. 괜찮아? 혹은 네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관심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못 들은 척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회사 회의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을 비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려는 충동이 들겠지만, 가끔은 못 들은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응답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할 이유를 잃게 만들고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태도 변화는 긴장을 완화하고 나중에 더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못 도와줘 아쉬운 척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서 지나친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너무 미안해라고 진심 어린 태도로 전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자기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없는 척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특히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적인 도움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관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언제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물질적인 의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내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더 신경 쓸게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관계를 더 평등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태도는 물질이 아닌 진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네 가지 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갈등을 경험했던 상황이 있나요? 그 상황에서 이 네 가지 척 중 어떤 태도를 적용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척은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이 네 가지 척을 더 나은 삶의 철학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 척, 즉 잘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못 도와줘 아쉬운 척, 돈 없는 척은 그저 인간관계를 위한 단순한 기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들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처럼 빠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서로의 감정과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자신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자책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잘 모르는 척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과도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고유한 이야기를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못 들은 척은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도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기 위한 여유를 주는 태도입니다. 못 도와줘 아쉬운 척은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과 배려를 잊지 않는 균형 감각입니다. 돈 없는 척은 관계를 물질이 아닌 진정성 위에 쌓아 올리려는 의지입니다. 이 네 가지 태도는 결국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정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형성된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도 가끔은 서로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일 것입니다. 네 가지 척은
상대방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기회를 열어줍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태도는 결국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네 가지 척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척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못 들은 척을 할 때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못 도와줘 아쉬운 척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보호하면서 책임감에 대한 균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척을 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선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척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가 가장 필요한 것 같으신가요? 혹은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다른 청취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큰 위로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척은 이 여정을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방송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